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예, 두 번째 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먼저 준비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2차 접종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본인 2차 접종일을 좀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일자보다 한두 주 앞당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개인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동으로 조정된 일자에 많은 분들이 황당함 그리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확인을 하셨죠? 예,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심지어 2차 백신 받는 날짜가 특정된 것도 아니고 네. 당겨질 것이다. 곧 문자로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황당했죠 좀. 네. 왜냐하면 그 문자를 받으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데 예. 그 문자조차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지난 27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오는 10월과 11월 화이저와 모더나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의 접종 날짜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이 발표를 계속 다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는 뭐 보도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본인 그냥 접종 일자만 신경 쓰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발표를 접하지 못한 분들은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본인 일자보다 앞당겨진 날짜를 보면서 좀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이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이런 발표는 기존의 수급 불확실성 때문에 접종 간격을 6주 정도로 좀 조정했다가 다시 신속한 접종 완료를 위해서 좀 줄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개별 안내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대상자가 1,072만여 명 됐는데 어제까지 문자 같은 거를 전혀 받지 못한 분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면 네. 날짜라도 빨리 확인이 돼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직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이게 회사원이라면 2차 접종일에 맞춰서 휴가를 신청했을 그렇죠. 것이고 오늘 황보선 앵커처럼 이렇게 그렇죠. 미리 맞습니다. 예, 오늘과 내일은 다른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게 미리 예.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쉬운 조치입니다. 이렇게 예. 사전에 정확하게 공지되고 나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어진다는 건. 그렇죠. 보통 10월 휴가 일정은 9월에 마감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또 많다 보니까 갑자기 조정이 됐을 경우에 긴급 휴가를 사용을 따로 한다던가 예. 그러면 또 동료들한테 피해가 가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황하신 분들 많았을 거고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시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이것도 2차 접종이 겹치다 보면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던 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백신 일정이 일관성 없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접종률에만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기도 했고요. 개인 선택에 따라서 앞당길 사람만 앞당기도록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조치를 했어야지 다 일정을 맞춰서 조정해 뒀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버리면 백신 접종 날짜를 조정해버리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비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일단은 조정된 날짜로 통보는 오는데 개인이 다시 이걸 변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다 조정이 돼서 통지가 됐다라고만 전달드리기엔 조금 문제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일단 조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다시 원래 날짜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해도 예. 그 의료원 사정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조금 불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죠. 이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예, 맞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도입이 된다면 당연히 단계적 일상 회복에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같은 것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게 미접종자에 대한 좀 불이익으로 그렇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강제성 아니냐라는 논란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는요. WHO 직원의 성착취 논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직원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또 예. 현지에서도 직원을 고용하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들이 수년 동안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한 사실이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가해 혐의자는 한 80여 명이 됐고요. 이 중에 WHO와 관련된 직원이 21명 정도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WHO 외에도 한 구호 활동 보도 전문 기구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유니세프, 월드비전,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의 단체 인사들도 이 가해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해 혐의자가 모두 83명이고 그중에 WHO라고 하는 국제보건기구의 직원까지 21명이면 이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성착취 그렇죠. 범죄인데 끔찍해서 할 말이 없네요. 맞습니다. 이들은 이제 현지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대가로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콩고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이 한 달에 한 50달러에서 100달러, 우리 돈으로 6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제기구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보다 2배가 넘는 그런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이런 점을 좀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들 중 가운데에는 피임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도 있고요. 또 13세 소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온전히 정확하게 밝혀지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벌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WHO의 경우 거브레이어수스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희생자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사과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WHO 직원 중에 4명은 해고 또 2명은 휴직 중이라면서 추가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에 힘쓰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진상조사가 먼저 정확히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처벌과 피해 보상도 가능할 텐데 이 WHO 넓게 보면 UN 기구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예전에 IT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IT에 파견된 UN 평화유지군이 성적 착취를 해왔다라는 인터뷰가 공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이 좀 부끄러워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 절대는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2021년에 이런 일이 국제기구에서 일어났다는 게 참 믿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를 향한 비판 준비했습니다. 공신이라고 많이 불리시는 맞습니다. 분인데 어떤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이른바 이제 선택적 분노에 대한 비판인데요. 강 대표가 지난 2019년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신분제 사회였습니까? 라는 제목을 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었고요. 지난 6월에는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25살 대학생이 1급 공무원에 합격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려서 불공정 논란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공정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일이 있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를 두고는 아직까지 따로 영상을 올리거나 입장을 발표한 바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택적 분노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여당 인사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비판 영상을 올렸는데 네. 야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선택적 분노, 선택적 비판이다 이런 비판이네요. 네, 지금 일각에서 그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 공신 강 대표가 영상을 하나 올리면 한 100개 내외의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에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판과 함께 댓글이 한 5천여 개 이상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대표는 따로 현재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강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입장에서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말자 이런 반응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강 대표가 예전에 그 정유라 씨 관련 논란이 있을 때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비판하기도 했었고 또 이번 논란은 교육 관련 비리가 아닌 만큼 이 강 대표가 굳이 언급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반응들도 반대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 어떠세요? 저도 이 논란이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강성태 공부의 신 강성태라는 분이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를 보면요 101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유튜버가 갖는 힘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어떻게 보면 평론 아닌 평론 입장을 좀 강요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무대응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입장을 물어보셨으니까 제 생각이고 아마 늦지 않게 이에 대한 어떠한 대답이든 하지 않을까
좀 전망이 듭니다. 구독자 수가 정말 중요해진 세상이 예, 됐군요. 101만 명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예, 마지막은 그리스로 향하는 이재영, 이다영 선수입니다. 해외 무대로 나가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스포츠에서 해외 리그로 진출한다고 하면 좀 축하받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이른바 학폭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으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선수 등록도 되지 않으면서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뛸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뭐 다른 이제 팀에서 이런 논란, 비판을 무릅쓰고 데려온다면 모를까 국내에서는 거의 뛸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이 자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해서 그리스 리그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대한배구협회가 국제이적 동의서를 승인하지 않아서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는데 예. 국제배구연맹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고 곧 개막하는 그리스 리그에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을 아주 좁게 보면 예. 경기를 하겠다는 선수가 있고 그 선수를 받겠다는 팀이 있다면 예.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이 문제가 관련된 문제가 다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게 과연 맞냐. 예. 어쨌든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누리꾼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좀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만관유 이용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